안녕하세요. 축구기자 티뉴코리아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토트넘 호스퍼가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4대 0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리그 4호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도움 하나만 기록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죠. 오늘 생일을 맞이했던 제임스 매디슨이 홀로 2골을 기록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독식한 것은 사실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나온 4골 중 3골에 관여하면서 전술적인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기에서 맨시티의 추격 의지를 꺾어놓았던 토트넘이 2대 0을 만든 득점, 그 골을 어시스트했고 또 3대 0을 만든 상황에서 기점 패스를 했습니다. 그런 활약이었죠. 영국 현지 방송에서는 현지 중계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영국의 축구 레전드들, 그리고 현장 취재 기자들의 평가는 어땠는지 영국 공영방송 BBC와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의 실시간 중계 해설 반응을 통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매디슨이 홀로 2골을 넣으며 이날 경기의 주인공이 된 것은 맞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찾아가서 주장 흥민이 형, 당신의 덕분이다 라고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점은 맨체스터 시티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1956년 3월에 있었던 직전 시즌 챔피언이었던 팀이 첼시에게 모든 대회 5연패를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처음으로 맨시티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모든 대회 5연패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사실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를 이끄는 과정에서 4대 0점으로 패한 경기가 본인의 커리어에서 최악의 패배였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은 골을 내준 무득점 패배로는 2014년 바이에른 뮌헨 감독 시절에 레알 마드리드에게 당했던 패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패배였고 또 2016년에는 본래 친정팀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이런 패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맨시티 감독이 되었을 때는 2017년에 에버튼을 상대로 충격적인 4대 0 패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이 4번째였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당한 패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맨체스터 시티가 매우 의미 있는 기록 도전에 실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선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홈 무패 기록에 도전하고 있었는데요. 2004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무리뉴 감독이 첼시를 이끌며 무려 86경기 홈 무패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르겐 클롭 감독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68경기 무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기 전 맨시티는 37경기 홈 무패를 기록했었죠. 그때 이미 만수르의 투자가 있기 전 맨시티는 큰 돈을 해외 자본을 통해 투자받아 떠오르고 있던 팀이었고 그 당시의 기록을 과르디올라 감독은 넘지 못했습니다. 2022년 12월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고 그 이후 35경기 동안 홈에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패하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를 패하면서 기록을 새롭게 쓸 수 있는 흐름이 깨졌습니다. 이번 4연속 패배, 공식 경기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당한 홈패배는 여러모로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고 모든 대회 홈경기는 52연속 무패로 유지되었지만 그 이후 맨시티는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점유율 58.4%를 기록하며 앞섰고 패스 성공 횟수도 188호에 대해 56회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으며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도 42대 17로 앞섰습니다. 슈팅에서도 23대 9로 앞섰지만 유효 슈팅에서는 7대 5로 밀렸습니다. 경기 효율성에서 토트넘이 우위를 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맨시티가 패한 것은 포스테 감독이 경기를 놓친 형태와 유사했지만
이번에는 포스테 감독이 실리적이고 효율적인 축구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대 득점상으로 토트넘이 4대 0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지표에서 맨시티가 앞섰다고 하더라도 결국 유효 슈팅과 기대 득점에서 앞선 토트넘이 경기 내용상으로도 이길 만한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경기의 실시간 위협도 그래프를 보면 초반에는 맨시티가 공세를 주도했지만 메디슨의 선제골과 두 번째 골이 나온 과정 속에서 토트넘의 공격 위협은 매우 높았고 그 뒤 전반전은 이대로 끝났습니다. 후반전에 토트넘이 세 번째 골을 넣었을 때 초반 분위기를 토트넘이 오히려 가져가며 하프타임 후 선수 교체를 하고도 토트넘이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대 연기된 후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간 것과 동시에 토트넘의 공격 위협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맨시티의 일방적인 공격이 계속 이어졌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들어왔던 베르너가 속도감 있는 선수로서 손흥민 선수가 해줄 수 있는 상대의 집 공간 위협을 가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서 또 체력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어린 선수들, 베리 발렌티노. 이 경기 결과로 토트넘이 승점 19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6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영국 공영방송 BBC 메인 화면을 보시면 메디슨이 두 골을 넣으면서 경기의 확실한 주인공으로 평가받았지만 손흥민 선수와 함께 셀레브레이션 하는 모습이 메인 사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절대 우연인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로 BBC 실시간 중계에서도 전반 17분에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클리키 앞쪽으로 찔러줬던 크로스 패스를 통한 공격 기회가 매우 좋았다는 평가가 나왔고 그것이 또 오늘 손 선수의 두 번째 크로스였고 손 선수의 사이드 플레이가 토트넘의 방역을 이끌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전반 19분 바로 이 장면, 엄청난 슈팅이었다고 외쳤던 장면이에요. 스포츠 캡틴 손흥민이 커트인 프롬 더 왼쪽 면에서 잘라 들어오면서 다운 슈팅으로 탑 코너를 노렸습니다. 25야드 거리에서 거의 20m 거리에서 탑 코너를 노린 아름다운 슈팅을 때렸는데 그 골키퍼의 정말 에데르송의 다이빙, 온몸을 던진 선방으로 인해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대 0의 리드 상황에서 2대 0이 될 수 있는 아주 근접한 기회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이드로 플레이를 했던 손흥민 선수였고 우기가 인버티드 풀백을 안쪽으로 차지하긴 했지만 패스를 주고 본인이 뒤로 돌아 들어가서 이렇게 수비를 딸고 워커를 끌어내고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던 이런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존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중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 역시 골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이건 에데르송이 너무 잘 막았다는 평가를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전매 특허 슈팅을 제대로 뿌렸다고 평가한 겁니다. 마이 워라고 얘기하죠. 이거 말이 안 나온다. 세상에 어떻게 이게 안 들어가느냐. 손흥민 선수 본인도 머리에 손을 얹고 아쉬워하고 있다. 그럴만합니다. 굿리즌 그럽니다. 이거 아쉬워할 만한 슈팅이었습니다. 에데르송이 정말 원더풀 컬링 슈팅을 대단한 한 방으로 막아낸 겁니다. 이것도 골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날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은 아마도 사실 최근에 이제 부상 이슈로 인해 또 많은 부상자가 공격 라인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어질 12월 말, 연말까지 이어질 주중 주말의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후반 이른 시간에 대형이 쟀을 때 교체해준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이날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과 컨디션을 생각하면 득점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 교체 이전에도 기회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유일한 슈팅은 이 슈팅이었습니다. 또 팀을 위해 돕는, 팀을 돕기 위한 그런 조력자로서의 역할, 그런 도움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메디슨의 첫 골이 클루셉스키 크로스를 받고 나왔던 장면이었고 그게 전반 13분에 나왔고 두 번째 골을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한 장면이 이 많은 골 중에서도 가장 높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BBC 생중계에서 제임스 매디슨이 자신의 생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날 본인의 생일이었는데 맨시티 원정에서 2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골이 매디슨이 에데르송 골키퍼의 키를 넘겼던 칩샷 자체도 좋았지만 과정이 좋았다. 엑셀런트 풋볼이라고 얘기를 해요. 매디슨이 맨시티의 느긋한 패스, 느슨한 패스를 받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맨시티가 토트넘의 전방 압박에 빌드업이 우왕좌왕하다가 패스 미스를 한 것을 매디슨이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매디슨이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주고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몰아놨을 때 침투에 들어가는 제3자의 움직임을 가져간 매디슨의 패스를 하면서 매디슨이 그 공을 받아서 이제 에데르손과 1대1 기회를 맞이했고 샷으로 득점을 한 거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의 연계 과정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매디슨의 마무리칩 샷도 좋았지만 이 흐름 속에서 수비를 유인하고 매디슨에게 1대1 기회를 만들어준 손흥민 선수와의 원투 플레이 부분, 전술 개인 전술도 훌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날 경기를 BBC 라디오 방송의 해설위원으로 임했던 전 잉글랜드 대표, 골키퍼인 폴 로빈슨이 득점 장면 이후에 토트넘의 공격이 왜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백사안은 방해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 선수들이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좋아할 수 없는데요. 도미닉 솔랑가가 중앙 지역을 점령하면서 센터백들을 잡아놓고 있는 가운데 제임스 매디슨과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서드맨 런, 3자의 침투, 3자 움직임을 통해 달려 들어올 때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흥민son is really hurting them. 매디슨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흔들렸던 맨시티, 두 번째 골이 나왔던 그 순간에도 폴 로빈슨은 와우, 누가 이걸 예상이나 했습니까? 누가 이런 압도적인 초반 출발을, 토트넘의 초반 흐름을, 득점 행진을 예상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박스 가장자리에서 매디슨과 손흥민 선수가 공을 주고받으면서 만든 이 장면을 정말 패뷸러스, 너무나 황홀합니다. 멋집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수비 4명 사이를 빠져들어간 매디슨이 에데르송에게 침투해서 앞에서 공을 넘기면서 득점을 했는데 그 4명 사이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준 게 바로 손흥민 선수였던 거잖아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맨시티의 패스 미스를 잘라낸 매디슨이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주죠. 그리고 손 선수가 공을 잡게 됐을 때 하나, 둘, 3명의 선수가 손흥민 선수 쪽을 몰렸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때 뒤로 돌아 들어간 매디슨의 움직임도 좋았지만 그 뒤로 돌아간 매디슨을 향해 정확한 패스를 준 손흥민 선수의 결정과 판단과 패스의 강도, 정확성도 모두 좋았죠. 그 공을 받은 매디슨이 빠져 들어가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 플레이가 엑셀런트 풋볼로 불렸던 것은 3자 움직임, 솔키,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구체적인 역할을 하면서 매디슨과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을 활용했던 플레이가 정말 기가 막혔다는 것이죠.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 경기를 해설하고 또 후 토크를 진행했던 토트넘과 리버풀 출신 잉글랜드 대표 미드필더인 제이미 레드냅은 토트넘의 이번 경기는 브라이턴 상대로 2를 앞서다가 3-1로 패배했던 그 역전패 악령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텐데 오늘은 정말 침착하게 환상적으로 1을 앞서가며 3-1로 패배했던 그 역전패 악령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텐데 오늘은 정말 침착하게 환상적으로 1을 앞서가며 3-1로 패배했던 그 역전패 악령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텐데 오늘은 정말 침착하게 환상적으로 1을 앞서가며 3-1로 패배했던 그 역전패 악령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텐데 오늘은 정말 침착하게 환상적으로 1을 앞서가며 3-1로 패배했던 그 역전패 악령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텐데 오늘은 정말 침착하게 환상적으로 1을 앞서가며 3-1로 패배했던 그 역전패 악령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텐데 오늘은 정말 침착하게 환상적으로 1을 앞서가며 3-1로 패배했던 그 역전패 악령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텐데
오늘은 정말 침착하게 환상적으로 이를 앞서가며 사물로 패배했던 그 역전패 악령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텐데, 오늘은 정말 침착하게 환상적으로 이를 앞서가며 사물로 패배했던 그 역전패 악령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텐데, 오늘은 정말 침착하게 환상적으로 이를 앞서가며 사물로 패배했던 그 역전패 악령이 머리 토트넘도 훌륭할 수 있다. 브릴리언스, 이런 눈부신 축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확실히 느꼈다, 봤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과거의 토트넘이 보는 즐거움은 좋지만 그들이 훌륭하다, 이길 수 있는 팀이다, 압도할 수 있는 팀이다, 결국 경기를 잘 마칠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평소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기 즐거운 축구를 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축구를 보여줬다는 찬사가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토트넘에게 기대하고 또 필요로 했고 원했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타이디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이날 경기에 토트넘의 4개 골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나옵니다. 물론 첫 번째 골 과정은 왼쪽 지역에서의 빌드업이 쭉 이루어지다가 메디슨, 사르, 비수마, 무디가 반대로 이제 크게 찔러줬을 때 이것을 크루셉스키가 박스 안에서 경쟁을 이겨내며 돌파해서 가운데로 왔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를 줘서 메디슨이 골을 넣는데 이때 반대편 공간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어요. 본인이 공을 소유한 적은 없지만 득점 과정에서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로 들어와서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20분 19초에 나온 득점은 메디슨이 공을 잡고 손흥민 선수에게 주고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에게 공을 주고 골을 넣으면서 득점이 되었고, 그리고 이게 게임 오버인가요? 라고 실시간으로 오태서 소개한 52분 후반 7분 페드로 포로의 득점 상황인데, 이 상황의 기점이 스키가 공을 몰고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넘겨주고 손흥민 선수가 본인 쪽으로 또 한 번 수비수들을 전방 압박을 다 몰아놓고 뒤로 빠져 들어가는 크루셉스키 패스를 주고 크루셉스키가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로 가로질러 들어가는데, 모든 수비수들이 이쪽으로 쏠려 있을 때 반대로 길게 찔러주고 그 찔러준 공을 솔랑키가 받아서 뒤로 빼주고 포로가 마무리를 했거든요. 역시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크게 관여를 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연기되고 나서 포스테콜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보호 차원, 체력 안배 차원에서 빼주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베르너가 들어가서 처음에 손흥민 선수가 빠져나왔을 때 존슨이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는 존슨이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르너가 들어가고 존슨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역습 상황에서 본인의 속도를 활용해서 베르너가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내준 패스를 존슨이 밀어넣으면서 4대 1이 된 겁니다. 이런 경기의 효율성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뛸 때만이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가 쏠렸을 때 좁은 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는 선수, 좁은 공간에서 틈을 만드는 플레이, 세밀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쿠르셉스키는 오른쪽에서 힘으로 상대를 압도했고 또 솔랑키도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하면서 힘으로 상대를 제압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르가 열심히 수비에 가담했고 메디슨도 빈 공간으로 잘 침투하기도 했고 패스를 하고 여러 가지 본인의 역할을 보여줬지만 그 누구도 2-3명의 선수가 쌓여져 있을 때 공을 지켜내고 그 사이로 공을 연결해주고 전진시켜주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선수가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만 엑셀런트 풋볼이 발휘되었던 겁니다. 영국 BBC 스카이 스포츠 실시간 중계에서 토트넘의 기술적 또 테크닉적인 면에서 찬사가 나온 것은 손흥민 선수가 중심을 만든 장면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비록 64분에 교체 아웃이 되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11월 29일 이번 달 마지막 경기죠. 금요일 새벽 5시에 있을 토트넘과 AS 로마의 유로파리그 5차전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라의 원정 패배로 인해 아직 7위에 있긴 하지만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한다면 토트넘이 직행할 수 있는 풀업 없이 2월 달에 추가 일정이 나오지 않게 16강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이겨야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위해 안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 현사가 선발 출전할 거고요. 이어서 정말 일정이 많아요. 12월 1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는 풀럼과의 런던 더비로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가 있죠. 12월 6일 금요일 새벽 5시 15분에는 일정이 조정이 없어도 본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중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12월 9일 월요일 새벽 1시에는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런던 더비를 또 치러야 하죠. 그리고 12월 13일 금요일 새벽 5시에는 레인저스와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11월 16일 월요일 새벽 4시에 사우샘프턴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는 사우샘프턴이 전력상 한 수 아래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또 모든 체력을 쓸 수 없는 게 아주 중요한 카라바오컵 8강전이 12월 20일 금요일 새벽 5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부터 계속 주중, 주말 경기가 이어지는데 어느 한 경기도 커트로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쉬면서 다음 경기들을 풀핏으로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이어질 경기에서 득점도 추가하고 또 계속해서 다치지 않고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지 한준TV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로 분석을 해드리고 또 다양한 영국 현지의 분석과 현지 방송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뉴코리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업로드되는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